네, 안녕하세요. 수지이과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규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는 가볍게 소개를 할 거고요. 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의 핵심은 고1하고 고2의 내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택 과목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적분, 기하, 확통, 이걸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수능하고 논술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미적분이라는 게 수원하고 수투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짧게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원 멤버고요. 네, 전교 1등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수능, 논술, 면접까지 입시 수학의 전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전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죽전고 1명, 수지고 1명, 면접 카이스트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2 내신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고1 내신을 이제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1 내신을 하면서 느꼈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2등급 이상의 학생이라고 하면 시간만 충분히 다 주어진다라고 하면 100점을 맞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 많은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이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혹은 이제 제 학생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정답을 맞춘다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어로 만약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수직어는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냥 수학 시험 문제가 교육청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 1등 커트라인은 80점대에서 형성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푸는 법은 다 아는데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6번부터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럼 6번부터 이 서술형 2번까지 어떻게 하면 이걸 시간 내에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답을 맞추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이 정답을 맞춘 이 문항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최대한 일반화해서 어떻게 하면 최단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학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1, 고2 내신에 이제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성취도 분포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수학계입니다. 철저하게 수학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2가 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신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 않을까? 정시 파이터가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지 지역은. 수지고는 참고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A, B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고는 오히려 고1 때에 비해서 고2 때 더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풍덕고도 그렇고요. 홍천고도 그렇습니다. 고2가 되면 더 치열해지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너도 내신으로 대학 가지 마, 너도 가지 마 하는 어떤 이런 처참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지고는 나름 그라운드라고 했던 애들도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지역으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다른 학교도 소개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수지고, 홍천고, 풍덕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 자체가 애초에 수능 컨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파이터라고 하는 학생들조차도 내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신봉고만 해도 늘어나고 서원고도 늘어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성북고라든지 현안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시 파이터들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암고는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워낙 조금이어서요 많이 손을 놓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 경험으로는 1학년 때 1등급이었던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가요. 2학년 때. 그러니까 너무 선행에 절대 집중하지 마시고요. 2학년 내신이면 2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역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깨달아요.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차근차근 해가지고 1등급을 많이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인 학생 입장에서는 나 1등급이니까 라고 자만해서 자꾸 뭐 미적분이라든지 수투라든지 기하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일명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수원하고 확률과 통계에 끝까지 집중하는 태도가 겨울방학 때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끝까지.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혹시 이미 여기에 보내신 어머님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강남 내성학원이죠. 네. 내신 도망치지 말 것이라고 왜 해놨냐면요. 혹시 어머님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수지고 3 학생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수지고 과학중점 그 반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재수 반수 비율이 몇 %일까요? 대략 최소 80%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최소 80%. 그러니까 자기 있는 수를 보니까 일단 다 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안 친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90% 이상인 것 같긴 한다. 80% 이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지금 반수를 하고 있는데 걔들 다 수능 1등급이었거든요. 100점이고. 근데 걔네들을 현역이 이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신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 경험상 내신 또는 논술로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은 정시 때의 결과보다 한 2단계, 3단계 높은 대학을 갑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정시 파이터들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이제 재수의 테크트리를 타게 된다. 그래서 절대 끝까지 내신을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여학생을 이제 자식으로 이제 두고 계시는 부분 어머님들은 약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약대도 생각보다 내신 등급권이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면 약대 커트라인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내신을 끝까지 신경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80% 이상.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고2 내신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혹시 어머님들 여기에 이게 써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맞습니다. 이제 다 아시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매년 쌓여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매년. 올해도 쌓여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매년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교육청 문제를 해결해내는 학습량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걸 또 다 안 풀 수는 없잖아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공부량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고1 때랑 고2 때 그 교육청 학습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죠. 방학 때 일단 수원에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년 교육청 문제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EBS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고3 수준으로 학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EBS 엔제, EBS 모의고사 다 풀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수지고, 홍천고, 풍덕고는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1 때에 비해서 확실히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1 때에 비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중 문제집에서의 출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하니까요. 네, 그렇게 일단 컨셉을 잡고 학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거 올해 거예요. 올해 흥청고 객관식 18번 맨 마지막 문항인데 평가원 나형 30번입니다. 네, 어머니 30번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소문은 들으셨죠? 네, 이런 거를 내신에 냅니다. 시간 내에 해결하라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방학 때 교육청, 평가원 다 학습해야 된다. 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지고 기출 가지고 왔어요. 수지고 서술형 2번이에요.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베껴서 출제를 했습니다. 네, 올해 수지고 기출입니다. 올해 수지고 기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고2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기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수투 처음인데 수능 레벨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장은 제가 지금 막 추가를 한 건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해요. 수1이 이제 1학기고, 그다음에 수2가 2학기고, 미적분이 이제 3학년 1학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내신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수1과 수2를 통해서 미적분을 완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미분법, 적분법에다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수트에도 미분, 적분이 있고 미적분에도 미분법, 적분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1 때 배운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법, 적분법을 배우는 게 수2에서의 미분법, 적분법이고요. 네, 수1, 1학기 때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삼각함수에서 배운 거에 대한 미분법, 적분법을 배우는 게 미적분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섞여서 이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국 수1과 수2를 합쳐서 미적분이 이제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수능 선택 비율입니다. 확통은 솔직히 관심이 없으니까 미적분과 기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는 어차피 확통 선택할 거니까. 지금 보면 미적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과라면 기하를 선택할 것이냐,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냐? 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바꿔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 입학처장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논술을 낸다면 아주 쉽게 미적분 학생들이 유리하게 낼까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낼까요? 기출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좋은 인재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나중에 이제 설마 우리 애가 논술을 할까 싶지만 내신 날라가고 수능 날라가면 이제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논술밖에 안 남는데 그때 그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유리할까요? 기하를 공부하는 게 유리할까요? 미적분의 학습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적을 미리 공부를 해놓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하를 빠르게 학습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논술의 그 난이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3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이 논술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논술은 이제 할 만한 시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학 그 정부에서 너네 논술 문제 자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내네. 그러면 돈 안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2021년을 이거 표현을 좀 잘못 썼네요. 기점으로 해서 난이도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연세대는 조금 제외를 할게요. 연세대를 제외를 하고는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보다는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의 이제 특강 시간표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홍천고 수지고가 시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2월 14일부터 해서 7회에 걸쳐 가지고 기아 특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수투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부터 해가지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미분 적분 미분 적분 전까지 등비급수까지 해가지고 특강을 할 거고 그 이후 부분은 여름방학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하와 벡터는 확률과 통계 이 두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논술 레벨까지 학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 있을까요? 고2 겨울방학 말고는 없습니다. 고3 겨울방학 때 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랑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고2 겨울방학 때 논술 레벨까지 수업을 합니다. 내신 할 때. 그렇게 해야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야지만 합격자가 많습니다. 어머님들 막상 논술 대비할 때 세 과목 다 학습되어 있는 친구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그게 학습이 다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레벨까지 할 거다. 그래서 요거 이거 고인물의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머님들 이거 교육과정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세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제들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신 성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 세분화되어 있죠. 겨울방학 시간표고요. 클리닉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정규 시간표에는 수원하고 확통할 거예요. 저희 애 확통 안 하는데요? 아니요. 확통 논술 레벨까지 해야 됩니다. 고2 겨울방학 때. 그래서 논술 레벨까지 다 학습시킬 겁니다. 물론 완전 메인은 수원이긴 합니다. 수원이 완전 메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논술 레벨까지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논술 시험도 볼 겁니다. 이건 참고로 강요는 안 할 거예요. 클리닉 때 논술 시험 보는 거는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해서 논술까지 시험을 볼 것이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를 아시는 어머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걸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좀 소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고2 때부터 이제 튼튼히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이었는데요. 좀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